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비가 오는 날입니다. 네, 간만에 좀 쉬게 돼서 일찍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역시 비가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리 스몰린의 저서와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 역시나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억측이긴 하지만 가끔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영화나 보면은 숨겨진 어떤 인물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네. 매스컴이나 여러가지 권모술수를 통해서, 물론 뭐 지금 유명한 과학자들이 권모술수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주류의 흐름에 따라서 커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동등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동등할 수 있었던 어떤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류가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동 함수의 붕괴, 그래가지고 뭐 슈레딩거 고양이 등등등 나오죠. 네. 그러면서 어떤 학파가 있고 이런 건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는 사실은 그런 거 이외에 또 파일럿파 이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이상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 세 개의 책 중에 한 권의 책은, 리스몰린의 책 중에 한 권은 거의 파일럿파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충분히 관심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파일럿파 이론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거는 어떤 여러가지 파동이 있으면은 어떤 관측을 했을 때 이것만 살아남아서 다른 건 다 붕괴하고요, 확률적으로 0이 되고 이게 1이 된다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파일럿파 이론은 이 모든 파동함수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약간의 에버렛의 다중세계와 관련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럼으로써 여기에는 어떤 파동이 있으면 이 파동이 입자의 어떤 움직임을, 운동과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동이 입자에 영향을 준다, 그런 거죠. 어쨌든 주류가 아니게 됐어요. 좀 황당하게도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사교성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리스몰린의 말에 의하면.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아서 사장이 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학문적으로도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등등등. 어쨌든 그런 오류들은 지금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교성이 없어서 또 그 인물이 좀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림길에 서 있었던 이론이 사장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라고 하면 두 번째는 수문 변수 이론입니다. 수문인가요? 변수 이론.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어차피 제가 뭐
논문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정리해둔 게 너무 많네요. 네, 여기 있네요. 다음으로는 수문 변수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중첩이라고 할게요. 뭐 중첩이라도 좋은데, 불확실성이죠.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불확실성, 양자적 불확실성은 이제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일부만 기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은, 만약 우주가 진짜 실제 우주라면은 이 정도의 우주만을 서술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이거고, 그 실제 우주는 더 이만하다는 건데, 이 부분적이라는 거죠. 부분적이라고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문 변수라는 거는 만약에 초기에 입자 하나가 있었다. 그럼 정확한 위치가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정확한 위치가 있었다. 그럼 절대적 위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현재 주류가 맞지만 사실상 더 크게 본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수문 변수 이론입니다. 근데 왜 이건 사장이 됐냐? 또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어떤 드브로이 보험 어떤 그 학파대 전설적인 또 인물이 있죠. 폰 노이만. 폰 노이만이 수문 변수 이론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폰 노이만이 주장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 맞지만 이 사람도 오류가 많았는데, 리스몰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폰 노이만이 해보았더니 수문 변수 이론이 아니더라 해서 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지금 주류와 대등할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데 많이 사장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지금도 펜로즈의 트위스터 이론이 있는데, 다행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펜로즈는 주류는 아니지만 대학자이기 때문에 뭐 노벨상도 받았고 블랙홀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좀 있으면 100살이 되기 때문에 언제 또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상 일반 독자들은 대부분 서적을 보면 100권의 책이 있으면 거의 99권은 양자역학 주류에 대한 내용밖에 이렇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책이 그나마 이번에 그래도 리스몰린 책은 좀 대중 서적으로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싶긴 합니다. 물론 전공을 한 사람들은 물론 알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 뭐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몰린이 말하는 건 오류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죠. 모르겠어요. 오류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왜 리스몰린은 비주류냐 아니냐 볼 수 있지만, 스핀 네트워크, 뭐 고리 양자 중력,
그때 전 시간에 뭐 나드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이 관계 속에서 뭐 이게 온이라고 합시다, 그죠? 사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오프라고 합시다. 그럼 이 온오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시점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없어지고 하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자체를 몰라요. 물론 그래서 초기 조건이라고 하지만 조건, 그래서 진화로 그냥 마무리를 했는데요, 리스몰리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주장하지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주 초기에 에너지가 높았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가 많았다. 이거 뭐 차원이라고 살게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이제 온도가 식었다고 치면은 줄어들면서 현재 3차원이 되었다. 그쵸? 근데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나 이거요. 왜? 하필 왜 3차원이 됐죠? 수많은 차원 중에 왜 3차원이 됐는가? 이건 모르죠. 이거에 대한 것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네. 다양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몰리는 이거를 식별 불가능자, 그러기 전에 리스몰리 주장하기로는 대칭이 있는 이론은 불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 근사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으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존재가 있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는 거야,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이거와 같은 거는 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대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주장하려면 우주에는 대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식별 불가능자 동일성 원리라고 해서 그런 어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식으로 번역가가 번역을 한 거겠지만, 그래서 대칭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스몰리는. 근데 이제 주류 학계에서는 뭐냐? 그런 거죠. 그러면 우주에 다른 존재지만 동일시 볼 수 있는 게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은 ADS, CFT 대응성. 이제 2-3년 전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게 존재를 하고요. 이건 양자역학, 그 다음에 끈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만약에 현재 우리 우주를 떠나서 10차원 양자장이론, 11차원 촉근이론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n차원이라고 하면은 n 플러스 1차원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이거랑 동일시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가 이렇게 경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경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세계는 10차원이에요. 11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우주 멀리에서 봤을 때 동일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같다. 아니면은 융합이 된 어떤 형태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관련자 분들이 이걸 보시고 오류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리스몰리는 아니다, 동시에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관계로서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 관계들에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관측 문제. 리스몰리 말하는 관계에서의 그런 걸 보면은, 얽힘이라는 거는, 그리고 비국소적이다, 국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수소 원자들의 양성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사본이 많다는 거예요. 우주에. 그러니까 복사본이 많기 때문에, 요게 뭐 하나의 나드라고 친다면은, 이렇게 하나, 이거는 이제 매우, 우주적으로 보면은 매우 떨어져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이렇게 연계랑 비슷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입자들에 관해서도, 입자들이 서로 연관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우리처럼 인간 같은 어떤 복잡한 거는, 복잡한 세계는 복사본이 우주에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양성자에 비하면 우리 인간 같은 생명체는 복사본이 우주에 많이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를 관측 문제의 어떤 증거로서, 뭐 증거라기보다는 관측 문제에 빗대 설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건 서론이고, 이제 고리양자 중력에 대해서 전문 서적을 한번 읽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추후에 더 이제 아직 제가 밀고 있는 진화론과의 관계,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주류가 있는 반면에 비주류도 사실 쭉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어떤 이론들이 많았다. 근데 그것도 왜 유명해지지 않았냐? 어이없게도 그냥 유행과 어떤 권위에 눌려서, 네, 그렇게 된 게 사실상 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네,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